개혁가 충선왕. 고려를 원격 통치하게 되는 충선왕. 몽골인들은 초원에서 살다 온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를 사용할 만큼 정치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다. 때문에 몽골인들은 제국을 거대한 봉건제 국가로 관리하여 원제국 내에는 영주들에게 반독립지로서 분봉된 영토가 많았다. 원제국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분봉된 영토였음. 그렇더라도 한 명의 제후가 두 개의 영토를 다스렸던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충선왕은 심양왕과 동시에 고려왕을 겸직하게 된 것이다. 당시 원나라에서 충선왕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든 고려 왕위에 다시 오른 충선왕은 고려 본토로 돌아간다. 하지만 고려에서 1년을 머문 뒤 다시 원황실로 돌아간다. 대신 고려에는 교지를 통해 통치하는 전지정치를 감행한다. 이른바 원격 통치였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충선왕을 까는 사람들이 많다. 쳇, 고려왕이라는 놈이 고려 땅은 들어오지도 않고 고려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어. 하지만 당시 충선왕은 제국에서 서열 3위를 다툴 정도로 막강한 실세가였다. 실제로 황제와 태자 다음으로 높은 서열에 있었다. 그러니 고려라는 변방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고려는 많은 이익을 얻었다. 정치체제, 관료임명, 상벌, 형벌, 조세 등에 있어서 독자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고 이 시기의 정치적 간섭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다. 아울러 각종 물자를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든다. 누가 넘버 3의 땅에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인가. 즉 충선왕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고려의 지위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원격 통치의 한계, 충선왕의 양위. 고려왕에 복위하면서 충선왕은 고려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그중 하나가 소금 전매법이었다. 소금의 매매를 국가가 전적으로 관장해서 권문세족들의 농간을 막아 소금값을 안정시키고 일상 바닥나 있다시피 했던 국고를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다. 또 세도가들에 의해 멋대로 매겨졌던 조세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했고 민생 안정을 위해 고리 대금업을 금지시키고 백성들의 부채를 대거 탕감해주기도 했다. 또 초야에 묻혀있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교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지정치의 가장 큰 한계는 충선왕이 직접 고려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측근 세력의 도덕성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측근 세력은 부패했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챙겼던 나머지 충선왕의 개혁은 뜻대로 시행되지 못한다. 때문에 고려 조정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왕의 귀국을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충선왕은 그럴 수가 없었다. 손에 쥔 권력을 놓고 고려에 안주했다가는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충선왕은 고려로 돌아가서 아들 충수광에게 고려왕을 물려주고 다시 원나라로 돌아간다. 충선왕의 위기, 티벳으로 유배되다. 원나라로 돌아온 충선왕은 이후로도 탄탄한 입지를 유지했다. 황제에게 과거 제도를 건의했고 황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원에서도 과거제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황제는 충선왕에게 우승상직을 하사하려 했다. 원래 우승상은 황제의 아들인 태자가 겸임하는 관직인데 그 자리까지 충선왕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충선왕은 그 제안을 사양한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학문에 정진하고자 했다. 충선왕은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중국과 고려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 평소 학문을 좋아했던 탓도 있지만 학자들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닦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다. 그러던 중 그에게 뜻밖의 위기가 닥친다. 1320년 충선왕이 옹립했던 원 황제 인종이 사망한 것이다. 헐, 원나라 왕들은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은겨? 이에 원 황실에서는 또다시 황제 자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진다. 원래 무종은 동생 인종에게 양위한 후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다음 왕위를 주라고 약속을 받았던 터였다. 그런데 인종은 이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친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여기서 무종과 인종의 연합 세력에 균열이 생기는데 이때 충선왕은 무종의 세력에 줄을 섰다. 하지만 결과는 인종파의 승리였다. 이는 곧 충선왕의 실각을 의미한다. 그리고 충선왕은 결국 모함을 당하고 멀리 티벳으로 보내진다. 명목상은 티벳에 가서 불경을 더 공부하고 오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유배와 진배없었다. 따지고 보면 충선왕이 원 황실의 정쟁에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였다. 앞서 한 번은 줄을 아주 잘 서서 큰 덕을 보았지만 그런 행운이 연거푸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충선왕의 유배길은 초라했다. 당시의 기록은 이렇다. 북경에서 라싸까지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여정이었다. 티벳은 반년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는 머나먼 땅인데 가는 도중 소달구지에서 노숙하고 보릿가루를 먹고 토굴에서 살며 온갖 고생을 했다. 또 충선왕을 따라간 관료들과 마부도 중간에 도망치기 일쑤였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충선왕은 티벳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3년간 불경을 공부한 뒤 다시 원나라로 돌아와 조용히 살다 생을 마감했다. 충선왕의 미스테리. 왜 심양왕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나? 심양 왕위가 명예직밖에 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충선왕 시절에는 그렇지는 않았다. 엄연히 고려 영토와 마찬가지로 직할 영지였다. 그러니 충선왕이 마음만 먹었으면 심양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활용해서 만주 일대까지 고려 영토로 통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충선왕의 개혁 정책으로 고려 내에서 권력을 잃은 이들이 고려왕이 심양왕까지 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충선왕은 심양왕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고려왕을 양위한 지 3년 뒤에 자신의 조카인 왕고에게 그것을 물려주었다. 그런데 곧 충선왕이 원나라 황실로부터 팽되고 나니 심양왕이었던 왕고의 위치가 묘하게 되었다. 왕고, 안 와. 원나라 황실은 심양왕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왕고에게서 빼앗고 명예직으로만 대우를 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그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가령 원나라 황실은 심양왕 왕고에게 이런 식으로 이를 부추겼다. 심양왕은 그냥 껍데기야. 그러니 고려왕 자리를 빼서 그럼 네 걸로 인정해줄게. 때문에 이후 심양왕과 고려왕은 잦은 분란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한 분열 때문에 원나라는 쇠퇴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주도권을 쥐고 한동안 군림할 수 있었다. 만약 충선왕이 아들에게 심양왕위까지 모두 물려줬다면 어찌 되었을까? 정확히는 심양왕으로 봉해졌다가 심왕으로 승봉되었다. 한 글자인 일자왕이 더 높다.